자,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 임정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다시피 귀한 그리고 시간이 아주 빠듯하게 바쁘신 네. 이현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이제 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패스트트랙 사태를 보면서 그냥 제가 사실 그걸 막으려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탈당을 했는데 탈당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요 거의 XX판이더만요. 정해놓은 것처럼. 네. 정해진 것처럼.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요. 이런 난장판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분노합니다. 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이제 세 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포함해서요. 이 당들이 벌이고 있는 이 작태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담합, 그 다음에 알박기, 그리고 끼어팔기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절차도요 말이 안 되죠. 무슨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대로 자기들은 한다라고 하지만요. 이거를요 이렇게 아까 제가 끼어팔기란 얘기했잖아요. 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의 법을 보면요. 각자가 조금씩 이견이 다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법을 갖다가 거기 끼워 넣어서 서로 막 이렇게 이해관계를 물려놓고는 세 개를 한꺼번에 세계적이죠. 세 개를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만 가지고 봤으면 민주당이 미온적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만 가지고 봤으면 아마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목숨 거는 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거기다 끼어 팔기를 해가지고 담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원래 국회 절차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라는 거는 저는 너무 웃기는 게 의사결정 구조고 지배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하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 권력의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 구조. 그다음 두 번째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건가 하는 그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날치기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비민주적인 거예요.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사보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임이고 보임이기 때문에 김관영 대표가 했던 해임은 이건 사보임이 아니고 해보임이지 사보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보임의 원칙과 취지를 위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의원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독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사보임을 그렇게 강제로 하다니. 정말. 페이스북에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고 계시던데요. 저는 이 공수처법이 왜 이렇게 여당이 집착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 검찰개혁 좋아하시네. 아니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들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 아니에요. 검찰개혁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부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속는 이런 행태는 이제 우리 그만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검찰은 어떻게 개혁돼야 될까? 더 이상 대통령한테 줄 서지 말고 더 이상 검찰이 자기들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힘을 막 남용하지 말고 국민들 민생과 치안에 집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검찰이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뻑하면 나와가지고 막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지들이 뭐라고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사나워. 그러면서 막 그냥 시시때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 되면 아니면 말고
엉망입니다, 엉망. 이걸 개혁하는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에 집중을 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이런 정치 행위하는 거 그만하고 정치권에 줄 서고 권력에 줄 서는 거 그만하고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라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 공수처는 뭐냐? 일종의 중수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옥상옥을 만들어 갖고 검찰을 갖다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원을 수사하는 검찰 위에 검찰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을 처장하고 이 간부들을 갖다 사실상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 이런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지 무슨 뭡니까? 그러면 옛날에 저 왕정 시대에요. 근위대인 거예요. 근위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근위대를 어마어마한 권력을 줘서 근위대가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야말로 검찰을 자기 그냥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보면 이제 또 이 내면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제 올렸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그렇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겁나요. 겁나. 뭐 저지른 게 많은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은 그 사람이 꼭 무슨 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조직의 생리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 이제 적폐청사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그 측근들하고 저지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만둘 때쯤,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저 칼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보험을 들려면 어찌해야 되냐? 미리 공수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삐끗하면 너도 조질 수 있어.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주 제가 볼 때 추악합니다. 추악해. 조금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결국 이게 토사구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딱 그겁니다. 네. 검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내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된다고 내 말 안 들어? 뭐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꼭두각시 되는 거고요. 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자기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응? 이제 죽었지, 그렇죠. 죽었어.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웃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260석 하고 100년씩 하겠다라는 그 꿈을 갖다가 정말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나중에 자기들이요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공수처법을 왜 통과시켰을까 이러면서 그죠? 뒤통수로 부메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네. 예. 근데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최소한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문제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이제 헌법재판소를 장악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탄핵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것도 탄핵 보험으로 헌재를 저렇게 무리하게 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전 이 헌재 무용론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헌재. 그래서 탄핵 재판 같은 거는 이제 헌재가 하지 말고 국회 상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차라리 200명, 100명 이렇게 하든가 뭐 양원제로. 그래서 양원제하고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이게 맞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정치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위헌법률 심사는 대법원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으로서 지긋하게 연륜이 쌓인 사람이 위헌법률 심사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 보면 제가 보면 가짜지도 않는 게 이 헌재 재판관 나온 사람들 보면 솔직히 법관의 경력으로 보면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하니까 말이지 솔직히 저보고 많이 헌법재판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네? 아니 그거는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법관으로서 오만 재판 다 해봐야 돼요. 우리가 법관이라는 건 진짜 연륜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예. 우리 옛날에 그런 대법관들 많았잖아요. 많으셨죠. 예, 예. 왜 이래 됐냐. 나라가 뭔가 이건요 정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거법이 지금 현재 이제 뭐 일단 패스트트랙에 개정이 통과를 했지만은 네. 225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28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네.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는 또 여당의 또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떨어지면 나중에 딴 데 무슨 공사 사장 자리 네, 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예. 응? 낙하산 보내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명 투표라서요 딱 찍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당제가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제 딱 그때쯤 되면 아마 공천식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협박을 하겠죠. 네. 야, 날 떨어뜨려? 나 당 차리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해갖고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 질서가.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저렇게 4대1로 해서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구도가 어떻게 그다음 그 사이에 어떤 다크호스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안정한 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럴 때일수록 저는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 그래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헌법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지킬 것인가.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 구도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상태예요. 원칙을 지키자. 네, 그렇죠. 원칙을 지키고 가다 보면 어떤 그때 바람이 가서, 오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헤쳐나갈 자신이 네,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